증여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배우자 간 6억,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출산이나 뭐 혼인 시에 1억 원까지 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디테일에서 모르시는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말고 1천만 원 줬으면은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줘도 혼인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이 금액들 안에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부부간 6억,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 증여세 면제 한도, 그러니까 어려운 법정 용어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인 자녀, 즉 우리 아이에게 현금 증여를 할 때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5천만 원짜리 정기권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정기권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쓰면 다시 충전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애기 1살부터 10살까지 줄 수 있고 또 11살부터 다시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시간 계산의 타이머가 준 날부터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21살 때 대학생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러면 그날 정기권 5천만 원을 다 쓴 거죠. 그럼 이 정기권이 다시 새 것으로 채워지려면 아들이 이제 3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세금 없이 더 줄 수 있는 정기권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주셨다면 10년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5천만 원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해 드릴게요. 야금야금 나눠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안 주고 21살에 3천만 원만 딱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2천만 원이라는 정기권 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거는 10년 안 기다리고 내년에 줘도 내후년에 줘도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31살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썼던 이 3천만 원의 정기권 시간이 다시 리필됐기 때문에 3천만 원만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두고 증여를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예요. 이 10년 타이머를 하루라도 빨리 눌러야 자식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20살 때 5천만 원을 주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시면 10년 타이머를 활용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자, 두 번째로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사실 증여세 신고는 꼭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증여세 신고를 꼭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주신 경우라면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라고 여쭤보실 거예요. 우리가 증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활비로 쓸 것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녀는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겠죠.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세무서는 어떠한 자금으로 이걸 취득했을까를 먼저 봅니다. 근데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있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증여받았구나, 그래서 그걸로 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증여세 신고 내역이 하나도 없고 소득도 좀 적다면 의구심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조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뭐 단순히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재산을 자녀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자녀의 소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 1억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4억은 어디서 났을까? 이걸 세무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자녀가 예전부터 증여 플랜을 잘 세워가지고 한 3억 이상은 잘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신고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4억이 비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같은 경우여도 증여세 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세무서가 증여받은 게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남은 것도 좀 채웠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증여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을 제일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좋은 팁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 플랜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